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6주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경기와 수도권 지역은 지금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18주 만에 다시 14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0.19% 오르며 55주 만에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은 회복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몰려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2023년 12월에서 올해 4월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90호에서 2024년 1월에 2456호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2월에는 2665호로 잠시 정체되나 싶더니 3월에는 3482호, 4월에는 4840호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세에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매수 세력이 힘을 가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동시에 봄철, 이사철 등이 겹치면서 매매 거래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역도 골고루 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6월 24일에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6월 24일 기준에 따르면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0.3% 대비 0.18%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매매가는 현재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손들이요, 지방 부동산 투자도 증가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량 중 관할 시도 외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량은 2024년 2월에 1574호에서 3월에 2131호, 4월에 2253호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관할 시도 외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량은 서울 거주자가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나타나는 지표로 봅니다.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량이 늘면은 외부 자금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됩니다. 이는 곧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과 경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4주입니다. 6월 24일 기준 매매가격은 0.01%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1% 올랐는데요. 지난주에도 역시 0.01% 대비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도 0.07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0.07,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7.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인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역시 8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06% 올랐습니다. 경기 0.02, 전북 0.02 등은 상승했고요. 울산은 0.00 부합을 유지했고요. 대구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5, 경북 마이너스 0.07, 부산 마이너스 0.07, 제주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5, 경남 마이너스 0.05, 역시 강원도 마이너스 0.0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5,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서울 지역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 심리가 인근의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로 확대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입니다. 0.17%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많이 올랐네요. 0.38% 올랐는데 행당동과 옥수동 주요 단지 즉 대단지 주로 올랐습니다. 용산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0.31% 올랐는데요. 이촌동과 문배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 0.31%는 공덕동과 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 0.29%는 구이동과 자영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은평구 0.23%는 응암동과 진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18% 올랐습니다. 서초구 올랐네요. 0.29% 올랐는데 서초동과 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 0.20%는 당산동과 물레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 0.20%는 잠실동과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0.18% 올랐는데요. 화곡동과 염창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강동구 0.18%는 고덕동과 명일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주 0.06, 이번 주도 0.06입니다. 중구, 인천의 중구 0.24% 올랐는데요. 운서동과 운남동, 영종 국제도시 위주로, 부평구 0.07%, 십정동과 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 0.06%는 관교동과 도화동,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로 올랐습니다. 연수구 0.05%는 송도 국제도시 및 연수동, 청학동 내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천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적입니다. 지난주 0.02, 이번 주도 0.0인데요. 경기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큰 단지에서는 간혹가다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작은 단지는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지역별 상승 하락이 혼조되는 가운데 과천시 많이 올랐네요. 0.38%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불임동, 별량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그렇게 좋은 시장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 분당구 0.33% 올랐는데요. 구미동과 서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 0.10% 올랐습니다. 창곡동과 고등동 교통호재가 있는 신도시 위주로 올랐습니다. 안양 동안구 0.09는 관양동, 호계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수원 장안구 0.09는 청천동과 정자동,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15, 이번 주도 마이너스 0.15, 중구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4는 대봉동과 남산동 구축 위주로, 남구 마이너스 0.20%는 봉덕동과 중대형 규모 및 이천동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19%는 내당동과 평리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마이너스 0.07,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7, 연제구 마이너스 0.23% 하락했습니다. 연산동, 거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고요. 해운대구 마이너스 0.18%는 중동과 자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08은
보수동과 영주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3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고운동, 세롬동 위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7. 경산시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4% 떨어졌습니다. 암양읍과 신량읍 위주로 하락하고요. 구미시 마이너스 0.23은 도량동과 옥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과 수도권 이주는 상승세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폭이 확대될지도 지금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매매량이 증가되는 경우는요, 집값이 지금 하락해서 지금 회복기 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투자 유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